KKMD 868화 해외 군사 전문지 아미 레코그니션 번역. 극초음속 미사일 잡는 자주포? 초고속 발사체 HBP 155mm 대공 자주포 개발 중인 미국. K9 썬더로는 불가능할까? 155mm 자주포를 기반으로 전투기 탄도미사일은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잡을 수 있는 대공 방어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2025년 8월 7일 미 육군 소속 신속 역량 및 핵심 기술실 RCCTO 책임자 로버트 레시 중장이 미국의 군사 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포병에 대해서만큼은 지나칠 정도로 관심이 없었던 미 육군이 최근 서방 세계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155mm 자주포로 대공 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아이디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밀리터리 고인물들이 코웃음을 쳤을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태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전에서도 포병의 위력은 여전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을 뿐 아니라 수천에서 수만 달러에 불과한 염가의 순항미사일, 자폭 드론 등을 상대하기 위해 패트리어트 같은 고가의 요격 미사일을 사용하는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미 육군은 840발 이상의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패트리어트 1년 생산량이 600발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비춰본다면 미국 내 패트리어트 비축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을 것이라는 추측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 육군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쉽게 양산하여 비축이 가능한 대공 방어 시스템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왕이면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목표물들도 요격할 수 있는 대공 방어 시스템을 찾았죠. 그러나 종말 속도가 마하 3에서 마하 6 정도에 달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요격하는 발사체 역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사거리가 최소 80km 이상 되어야 하며 위치가 빠르게 변하는 목표물을 제대로 타격하기 위한 유도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저렴해야 한다는 요건도 만족시켜야 합니다. 미 육군은 이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를 찾고 있는 중이었고 마침 미 해군이 개발하다 중지한 전자기포, 레일건과 초고속 발사체 HBP에서 그 해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초고속 발사체 HBP는 155mm 자주포에서도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K9 썬더에서도 발사가 가능할까요? 해외 군사 전문지 아미 레코그니션이 2025년 8월 19일에 게재한 기사 US Army could revive Hypervelocity Cannon Project for Future Air Defense. 미 육군 미래 방공 시스템을 위해 초고속포 프로젝트 부활시킬 수도 있다를 번역해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 레코그니션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2025년 8월 7일) 엘러베마주 헌츠빌에서 가진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육군 신속 역량 및 핵심 기술실 RCCTO 책임자 로버트 레시 중장은 초고속포를 기반으로 한 방공 시스템 개발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요건과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예산이 승인될 경우 프로그램의 여러 분야를 경쟁 입찰시킬 예정이어서 신규 업체들이 참여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이 사업은 애초 BAE 시스템즈의 초고속 발사체 HBP를 중심으로 미 해군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2021년에 중단됐다. 이후 국방부 전략역량실 SCO가 155mm 자주포와 초고속 발사체를 결합하는 다영역 포병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을 인수했던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육군으로 이관 중이며 육군에서는 이를
포기반 방공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다. 레시 중장은 국방부 전략역량실이 앞서 개발했던 모든 구성 요소들, 예를 들어 155mm 포, 레이더, 전장관리체계, 보급 솔루션, 그리고 초고속 발사체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요소의 기술적 성숙도가 각기 달라 육군은 일부 분야는 단일업체 수의 계약으로, 다른 분야는 경쟁 입찰을 검토하고 있다. 레시 중장은 신뢰할 만한 공급업체가 여럿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공개 경쟁 입찰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독점적 산업 구조가 더 적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재평가는 2024년 말에 발표됐던 포 및 발사체 분야를 BAE 시스템즈의 수의 계약으로 맡긴다는 결정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품게 만든다. 다영역 포병 시스템 프로그램 재가동과 관련해 아직까지 체결된 계약은 없다. 미국의 다영역 포병 시스템 외에도 다른 군사 강대국들 사이에서 초고속 발사체를 활용한 유사한 포병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중국은 미사일 요격이나 화력의 전략적 강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초고속 발사체를 활용한 전자기 시스템과 장사정포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중국 정부는 수상 전투함 탑재형 전자기포의 시제품을 테스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운용 성숙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러시아는 코알리치아 SB 같은 전통적 포병의 진화와 유도 포탄 개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나, 서방 매체들은 초고속 발사체 관련 작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종종 언급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사거리 연장 및 명중률 개선을 통해 포병 화력을 강화하려는 프로그램이 몇몇 진행되고 있지만, 초고속 발사체 HBP 자체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유럽 방위청은 유도포탄과 전자기 시스템에 관한 예비 연구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도 합동 간접 화력 체계 CIFS의 틀 내에서 155mm 포의 사거리 향상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극한의 속도와는 달리 유럽의 포병 강화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초고속 포병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는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다. 미국에서는 순수한 방어용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초고속 발사체와 일반 155mm 탄을 모두 발사할 수 있는 공격적 능력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초고속 포병이 공격용으로 발전할 경우 미 육군 화력 교리에서 포병의 역할이 바뀌고 전술 화력 소요 검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검토되었던 선도 추종, 리더 팔로워 기능 같은 자율화 기술의 통합 가능성 역시 초고속 포병 창설 프로젝트가 지닌 다영역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레시 중장은 초고속 포병 조달 전략이 여전히 유연하며 여러 종류의 옵션들이 검토되어 군 수뇌부에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구체적 진행은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 승인에 달려있다. 의회가 필요한 자금을 배정하면 육군은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재가동해 2029년까지 초고속 자주포 포대를 전력화할 계획이다. 초고속 포병 프로그램은 국방부 전략역량실이 수행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격화되는 국제적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는 미 육군의 의지를 반영한다. 미국이 초고속 포병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는 작전 능력으로 전환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 및 일부 유럽 국가들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각자의 길을 나아가고 있다. 예산 그리고 산업적 결정에 따라 미국 정부가 선택하게 될 길은 향후 수십 년간 세계 화력 역량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해외군사 전문지 아미 레커그니션이 2025년 8월 19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초고속 발사체 HBP는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렴합니다. 한 발당 500만 달러, 대략 하나로 60억 정도 하는 패트리어트에 비해 초고속 발사체는 한 발당 8만 5천 달러,
한화 약 1억 원 정도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물론 일반 155mm 포탄보다는 훨씬 비싸지만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는 사실까지 생각해보면 정말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K9 썬더 역시 초고속 발사체 HBP를 활용하는 대공포로 쓰일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현재로서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가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155mm 초고속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해지려면 마하 5 이상의 속도와 80km 이상의 사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K9 썬더의 최고 사거리는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해도 55km 내외입니다. 게다가 포탄이 마하 5의 속도가 나오려면 초당 1700m 이상의 포구 속도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52구경장 K9 썬더로 가속시킬 수 있는 초고속 발사체의 최고 포구 속도는 초당 1600m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 육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용 범위 내에서 포신을 연장했고 약실의 크기도 확장시켰습니다. 실제로 초고속 발사체 제작업체인 BA 시스템즈는 2020년 포트 유마에서 순항미사일을 모사한 무인 표적기를 155mm 초고속 발사체 HBP로 요격하는 데 성공했고요. 하지만 포신 내구성에 이상이 발견되는 등 아직 기술적으로 안정 단계에 접어들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미래도전 국방기술의 일부로 K9 자주포를 대공포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초고속포와는 달리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K9 썬더라는 플랫폼 범위 안에서 대공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현용 K9 자주포의 통상적인 최대 정점 고도가 15km 정도이기 때문에 정점 고도가 10km 이하인 북한 122mm 방사포, 정점 고도가 12km 정도 되는 170mm 자주포, 그리고 정점 고도가 12에서 24km 사이인 240mm 방사포 정도는 K9 자주포로도 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경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군과는 달리 대한민국 육군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시간당 최대 수천 발까지 발사가 가능한 북한의 장사정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먼저 K9 자주포를 대공포로 활용해 북한 장사정포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최대한 보호하고 이후 신속하게 임무를 전환해 북한 포병들을 원점 타격하는 개념이 연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용 K9A2 버전은 대공포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K9A3 버전부터는 발사 속도가 분당 9발에서 10발로 늘어나고 완전 무인화로 인한 빠른 반응 속도를 기대할 수 있어 충분히 대구경 대공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공포로 쓰이게 될 155mm 탄의 전방 확산탄두 AHEAD를 개발하여 장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전자식 시한신관을 사용해 특정 시점에서 폭발시키되 대규모 관통자를 한꺼번에 방출하여 타격 확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연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미국군처럼 155mm 자주포로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북한 방사포들을 요격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북한 혹은 중국의 탄도미사일 및 극초음속 미사일을 상대할 수 있는 155mm 초고속 발사체의 연구가 논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이 동영상 하이프하기를 팍팍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